왜 또 한국을 칭찬하는 거야? 이 교수도 한국에 친화적인가 보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한 중국 출신의 대학원생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수강 취소 기간을 놓쳐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수업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녀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출신으로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세계적인 뉴스 통신사인 블룸버그 통신에 입사하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엄청난 사건을 겪고 지금은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블룸버그 베이징 지국에 발령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들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기자로서의 꿈을 이루게 된 거니까요. 베이징의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이제 진짜 기자 생활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첫 출근날 사무실 분위기는 어쩐지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꿈이었던 기자 생활이 이렇게나 엄중하고 답답할 줄은 몰랐어요. 곧 알게 된 사실은 중국 정부의 조치로 미국 언론사들이 하나둘씩 중국에서 쫓겨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블룸버그 통신은 아직 지국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언제까지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중국 출신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큰 불안에 떨고 있었죠. 이 불안감은 단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경하던 선배인 헤이즈판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정적이 내려앉은 무덤 같았죠. 누군가가 헤이즈의 체포 소식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동료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곧 팀장이 회의실로 모든 직원을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팀장님은 착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들었겠지만 헤이즈가 체포됐습니다. 기자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지만 우리는 구성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당분간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민감한 주제는 피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무실은 평소와는 달리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던 동료들도 모두 입을 닫고 각자의 일에 몰두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느끼는 불안,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체포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제 꿈은 산산조각 났고 제가 알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이 제가 사랑했던 고국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본사에서 중국 내 모든 직원들의 즉각적인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로 사랑하는 도시와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짐을 싸고 베이징을 떠나는 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기자로서의 삶, 이곳에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제로 고국을 등져야 하는 현실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미국으로 돌아와 저는 우선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약간의 우울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익숙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다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언론학 박사 과정에 지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죠. 하지만 캠퍼스에 돌아와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하는 학생들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캠퍼스에서 몇 주를 보내고 어느 날 저는 현대 동아시아사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강의를 담당하는 베스타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 베스타 교수님은 한류와 관련된 여러 연구를 진행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하게 될 겁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교수님의 첫 마디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언어적, 문화적 일관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언어적, 문화적 일관성은 적어도 30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 한국어는 중세 한국어에서 유래했고 그것은 다시 고대 한국어에서 나왔죠. 이 일관성은 한국을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둘씩 깨달아갔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적 정체성을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왔지만 그들은 항상 자신들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독립적인 정체성과 의로움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의로움은 단순히 민족적 자부심을 넘어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원동력이 되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의 의로움이라는 개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조국 중국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중국에서도 이런 의로움의 가치가 존중받았다면 우리의 언론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한국에 가서 직접 그들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에서 경험하고 한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박사 과정을 마친 후 블룸버그 통신 본사에 한국 발령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처럼 한국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놀라운 점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